수도권에 13만 3천 호 정말 엄청난 규모의 새 주택이 공급된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단순히 아파트를 더 짓는 걸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생활권에 무려 7곳이나 생긴다는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공주택 지구 관련 보도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 방대한 계획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 오늘도 땅야와 같이 하겠습니다. 땅야야 안녕.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도 명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공급 계획을 들으면 결국 또 서울 애각에 잠만 자는 도시 하나 더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으세요? 과연 이번 계획은 과거의 신도시들과는 다를까요? 아니면 그냥 거대한 베드타운의 반복일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이번 계획을 꿰뚫는 핵심은 딱 단어 2개입니다. 압축과 연결. 압축과 연결이요? 네, 과거 신도시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 같았다면 이제는 다릅니다. GTX라는 초고속 동맥으로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와 강하게 연결하고요. 도시 자체의 일자리와 인프라를 압축해서 독립적인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집만 늘리는 게 아니라 수도권의 기능 자체를 재배치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거기서 시작되죠. 압축과 연결. 굉장히 흥미로운 키워드네요. 그럼 그 큰 그림부터 한번 살펴보죠. 총 13만 3천 호. 이 숫자 뒤에 숨겨진 더 중요한 의미들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더 중요해요. 우선 전체 물량 절반 이상이 공공주택입니다. 아, 공공주택이요? 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4만 호, 그리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이 3만 4천 호를 차지하거든요.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에 확실히 무게를 실겠다는 거네요. 사람들의 일과 삶을 함께 담아내겠다는 거죠. 일과 삶이요? 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자족용지를 총 164만 제곱미터나 확보했는데요. 잠깐만요. 164만 제곱미터면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요. 판교의 제1 테크노밸리 전체 부지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우와, 판교의 2.5배요? 그 정도면 정말 도시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엔진을 장착하는 수준이네요. 도시 안에 또 하나의 거대한 산업단지를 심는 셈이죠. 그런데 일만 하면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삶의 질은 어떻게 고려되었나요? 그게 바로 균형점입니다. 자족용지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룬 게 바로 녹지 공간이에요. 7개 지구에 조성되는 공원과 녹지 면적만 해도 480만 제곱미터, 여의도 공원의 21배에 달합니다. 21배요? 네, 집을 나서면 바로 쾌적한 자연을 마주할 수 있게 설계를 했다는 의도가 분명히 보이죠. 일과 휴식의 균형을 도시 계획 단계부터 고려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7개의 계획이 지금 다 똑같은 단계에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사항에 차이가 있다고요? 네, 속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의왕, 군포, 안산을 포함한 5곳은 이미 지구계획이 승인돼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고요. 반면에 구리 토평 2와 오산 세교 3 이 2곳은 이제 막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뭐랄까 큰 그림을 그리는 시작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장 구체화되었고 또 규모가 가장 큰 의왕,
군포, 안산 지구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번 계획의 심장이라고 하셨죠? 4만 호가 넘으면 거의 하나의 중소도시인데요. 맞습니다. 의왕, 군포, 안산지구는 이름 그대로 3개의 시에 걸쳐서 조성이 되는 거대한 신도시입니다. 공급 물량만 41,518호에 달하죠. 이곳의 핵심 정체성은 말씀드린 압축과 연결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자리 중심의 자족도시입니다. 일자리 중심. 근데 이 말은 사실 과거 신도시들도 많이 내세웠던 구호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결국 서울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이 되고 말았잖아요. 이번에는 뭐가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과거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족 용지의 규모입니다. 규모요? 네, 전체 면적의 11%, 약 66만 제곱미터를 자족용지로 배정을 했는데 이게 판교의 테크노밸리의 초기 면적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대기업의 본사나 R&D 센터를 유치까지 가능한 물리적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물리적인 기반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두 번째 차이는 뭔가요? 바로 연결의 방식입니다. GTX-C 노선이 그 핵심이죠. GTX군요. 네, 지구 동쪽에 있는 의왕역에서 GTX-C가 들어서면 서울 삼성역까지 약 20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과거의 신도시들이 1시간 넘게 걸리던 서울, 강남의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단축시킨 거죠. 여기에 기존의 1호선과 4호선까지 사실상 철도망이 도시를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바로 과거와 다른 점입니다. 서울과의 연결을 극대화하면서 도시 자체의 경제적 독립성을 키우는 투트랙 전략인 셈이죠. 교통망이 좋아지는 건 정말 좋은데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GTX-C 의왕역이 지구 동쪽 끝에 좀 치우쳐 있는 점은 아쉬운데요. 서쪽 끝에 사는 주민들은 사실상 GTX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그 부분은 분명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구 내에 교통망 계획이 아주 중요해지고요. 아마 BRT나 트램 같은 내부 순환 교통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구 어디든 10분, 15분 안에 GTX 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시의 성패를 가릴 것입니다. 그렇군요. 내부 교통망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자, 의왕, 군포, 안산이 다양한 기능을 갖춘 올라운드 혁신 도시라면 어떤 곳은 아예 처음부터 특정 산업을 종조준해서 설계됐다고 들었습니다. 오산 3지구가 바로 그곳이죠. 정확한 비유입니다. 오산세교 3지구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지원이라는 아주 명확하고 전략적인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이요? 네, 지도를 보면 이곳은 화성, 기흥, 용인, 평택으로 이어지는 K 반도체 벨트의 정확한 중심에 위치합니다. 이 거대한 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배후 도시가 되는 거죠. 단순히 반도체 회사 직원들이 사는 도시,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훨씬 큰 그림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수많은 협력업체와 연구시설이 함께 움직이는 생태계잖아요. 오산세교 사례는 바로 그 생태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급 인력들이 직주 근접이 가능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또 약 31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도시지원 시설 용지에 관련 R&D 센터나 기업들을 유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의 허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셈이군요. 인재들이 몰려들고 관련 기업들이 둥지를 틀게 만드는 자석 같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 기존에 개발된 세교 1, 2지구와 연계해서 하나의 거대한 통합 생활권을 형성하게 되고요. 세 개의 지구가 합쳐지면 인구 20만 규모의 도시가 되는데, 이 정도면 수준 높은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를 자생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산업의 필요에 의해 도시가 탄생하는군요. 그런가 하면 아주 특별한 자연 환경을 무기로 내세운 것도 있습니다. 한강이라는 독보적인 입지를 활용한 구리 토평 제2지구 이야기인데요. 네, 구리토평 제2지구의 컨셉은 명확합니다. 한강을 품은 수변 감성도시. 이곳은 가장 큰 자산이자 매력은 단연 한강이거든요. 한강변을 앞마당처럼 쓴다는 건 정말 꿈 같은 얘기네요. 저녁 먹고 가족들과 한강변을 산책하는 게 일상이 된다니 상상만 해도 좋은데요. 다만 이런 프리미엄 입지는 결국 높은 분양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드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공공주택 지구로서의 정체성과 시장의 기대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분명 민간이 개발했다면 엄청난 가격이 됐을 입지죠. 하지만 공공주택 지구인 만큼 전체 18,500호 중 상당수가 공공 분양이거나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아,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게요? 그렇죠. 그래서 한강 프리미엄을 보다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시 설계 자체도 주거, 상업, 교육시설이 공원과 녹지를 통해 실핏줄처럼 연결되는 보행 친화 도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걷기 좋은 도시의 한강 조망이라니 정말 매력적인데요. 서울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거의 서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상 거의 서울 생활권이죠. 지구 북쪽에서 걸어서 4분 거리에 지하철 8호선 장자호수 공원역이 있습니다. 이 역을 이용하면 잠실까지는 20분, 송파까지는 25분이면 도착이 가능합니다. 아마 청약시장이 열리면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을 지역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규모가 큰 세 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네 곳은 규모는 작지만 각자 특급 교통카드를 하나씩 쥐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지역들은 어떻게 묶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곳은 모두 교통의 결정점을 중심으로 한 컴팩트한 개발의 특징입니다. 서울이나 주요 업무 지구로의 빠른 출퇴근이라는 확실한 강점과 집중할 곳들이죠. 먼저 화성 붕담 3과 과천 가련은요, 직주 근접 특화지구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화성 봉담 3부터 볼까요? 이곳은 어떤 교통카드를 가지고 있나요? 화성 봉담 3의 비장의 무기는 지구 안에 신설되는 수인 분당선 봉담역 가칭입니다. 말 그대로 단지 안에 지하철역이 들어서는 초역세권이죠. 이 역을 통해 수원역까지 8분이면 도착하는데 수원에 직장을 둔 분들에게는 최고의 입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과천 가련은 쿼트로플 역세권이라는 어마어마한 별명이 붙었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야말로 교통의 성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인덕원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십자 모양의 철도망이 생기는 건데요. 기존의 4호선의 GTX-C, 월곶 판교선, 인덕원 동탄선까지 총 4개의 노선이 지나갑니다. 즉, 과천 가련에 살면 강남, 판교, 동탄 어디든 3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해지는 뭐랄까 교통의 끝판왕 같은 입지가 되는 겁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럼 나머지 두 곳, 인천 9월 2와 시흥 저항은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인천 9월 2는 인천시청역에 들어설 GTX B 노선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까운 문학경기장역을 통해 GTX B로 환승하면 여의도까지 30분의 생활권으로 들어오게 되고, 마지막 시흥 정황은 기존 4호선 수인 분당선에 더해 서해선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근 산업단지로의 출퇴근이 매우 편리해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 수도권 7곳에 들어설 13만 3천호 주택 공급 계획을 속속들이 파헤쳐봤습니다. 처음엔 그저 거대한 수치로만 보였던 계획이 이제는 각기 다른 개성과 비전을 가진 도시들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종합해서 보면 이번 계획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선 수도권 기능 재편이라는 전략적인 도시 개발에 가깝습니다. 의왕의 자족도시, 오산의 산업지원도시, 구리의 수변 친화도시, 그리고 나머지 교통 거점 도시들처럼요.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도시들을 수도권 곳곳에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GTX를 비롯한 교통망이 이 도시들을 촘촘하게 연결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서울의 모든 것이 집중된 단핵 구조에서 벗어나 여러 개의 중심을 가진 다핵 구조로 수도권의 체질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사진은 정말 훌륭합니다. 일자리, 녹지, 편리한 교통까지 모두 갖춘 미래 도시의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이 새로운 도시들이 멋진 하드웨어에 의해 저마다 독특한 문화와 끈끈한 공동체를 가진 그런 활기찬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기능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어딘가 삭막한 수도권에 또 다른 거대한 주거지역으로 남게 될까요? 그 답은 결국 잘 짜인 계획을 넘어 그곳에 살아갈 사람들과 그들이 쌓아 올릴 시간이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공주택 지구 관련 보도 자료를 가지고 땅야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몽땅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 땅야 고생했어.